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 간 인구 늘리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자치단체 사이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과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청사를 찾아 연일 항의 집회에 나서는 한편 여수시는 토론회를 통해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양 대알도와 망덕포구의 관광시설 구축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곳의 윤동주 기념사업과 김시식지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배드민턴 천재소녀 안세영이 뜨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벌써 세계 10위에 오르며 올림픽을 당차게 준비하고 있는 안 선수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도내 최대 도시였던 여수가 올해 안에 인구수 면에서 순천에 역전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구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자체들의 조바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인구 전략이 경쟁 자체에 매몰되는 양상도 문제입니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본질적인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순천 신대지구. 신대지구는 3만 1천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작은 군 단위 인구수에 이릅니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 1,534명으로 여수시와 524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여수와 순천의 인구가 연내에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순천시는 여수와 광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시군마다 과도한 인구 늘리기로 이른바 인구 빼가기 경쟁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2달간 순천시에서만 1,40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1,400여 명이 집중 유출되어 올해도 작년처럼 연말 집중 유출이 재현될까 우려됩니다. 반대로 광양시 인구는 연말에 급격히 늘었다. 올 들어 5천여 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제자리가 됐습니다. 인구 경쟁보다는 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의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전출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만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미래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정부의 교부세도 4개 측정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지만 인구 비중이 큰 작용을 합니다. 시군의 조직 규모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장기적으로는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선거구 문제도 관련이 되는데 정적인 대표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 초 전남 동부 지역은 인구 변화의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늘리고 빼가는 인위적인 행정보다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현실 인구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고희권 의원은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케이블카 사업자 측이 법원의 판결은 물론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고 여수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즉각 공익기부 약정 이행과 대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여수시에 대해서도 약속된 사회공헌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내 명당 3지구 개발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광양시는 태인동 인근 43만여 제곱미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 시작되면서 분양률 37%를 기록하고 있는 명당 3지구는 고속도로와 컨부두, 산단 업체들과 인접해 최적의 입지 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 배알도와 망덕포구가 관광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그 청사진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월면에 자리한 고즈넉한 포구. 매년 전월을 주제로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변변한 관광 소재가 없어 특정 시기를 빼놓고 찾는 발길이 드문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진월면과 배알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섬진강 백길 복원과 맞물려 수상 체험과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병욱 가옥에 이어 민족의 저항시인 윤동주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9편의 원본을 그대로 학대 복사를 해갖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성도 아마 그 윤동주 시를 보고도 많이 객상되리라 봅니다. 현재 윤동주를 소재로 한 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이 확보되고 문학관 건립 역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소재와 범위를 두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때 김시식지로 유명했던 배알도 인근입니다. 광양시가 이곳을 중심으로 윤동주 테마 사업을 펼치려고 하자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600여 세대가 김산업에 종사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이었던 마을이었지만 산업단지 조성으로 명맥이 끊긴 지 수십 년째. 윤동주 기념사업들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광양시가 최근에서야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혀 무관한 배알도까지 윤동주 테마 거리를 만나 그래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시식지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광양시는 주민 의견을 조율해 사업에 나서겠다면서도 윤동주 관련 사업에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좀 반영해서 살려는 가되 윤동주랑 크나큰 관광의 핵심 우리 자원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께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지역 발전의 청사진으로 계획된 핵심 공간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나오면서 광양시가 제시한 해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줄면서 지역도 운송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컨테이너의 철도 운송 비율이 5%로 낮다며 향후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육상 운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도 화물열차 운행 횟수가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었지만 700톤가량의 철강 제품 운송을 화물차로 대체해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 이후 전라선과 경전선의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 30차례에서 8차례로 줄었으며 항만당국과 관련 기업들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별도의 운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광주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KTX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대학에서 논술과 면접 고사를 치러야 하는 지역 수험생들의 상경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미 KTX 표를 예매한 경우 운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SRT나 고속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논술, 면접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 청사까지 찾아가서 연일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사흘째인데요. 네, 이번 주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요. 어르신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여수 MBC에서도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죠. 예, 시의회와 주민들 그리고 시 당국이 처음으로 공개 토론석상에서 만났는데요. 만흥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 직접 정리했습니다.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 청사로 원정 시위에 나선 만흥지구 주민들. 매서운 초겨울 한파 속에 집회는 사흘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반대!
국토부의 지구 지정을 앞두고 반대 의지를 명확히 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우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주 대책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입니다. 가령 행복주택을 다시 지어서 행복주택을 이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준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버릴 뿐만 아니라 그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주민들이 너무 돈이 적어서 이 택지를 못 받겠다. 그러면 이주 정착금으로도 줍니다. 저희들이 또 택지를 받아서 또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과연 대규모 임대 택지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도 판단이 엇갈립니다. 저희들이 신규 인력이 한 16,000명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 시가 만약 택지 개발 안 오거나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구 유출은 불보듯이 똑같이 구도심 인구까지 예보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동에서 200세대를 짓고 이미 공사 완료돼가지고 지금 입주했는데 지금 8평은 거의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지금 언제지 충분히 지금 이 행복주택을 짓고 있고 여기에 망선 이제 729세를 짓는 자체는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수시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 시장님이 외면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생존권을 구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시장님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더 이상 주민들을 거리로 나오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도시로부터 인구 유출을 가속되니까 저희 본 지구는 공영개발을 해서 LH가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서 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지구지정 확정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의 일부 구역 재척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또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택지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한 차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광주 최고 2학년 안세영이 지금 광주에서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세계 랭킹 10위에 오른 안세영은 명실공히 최고의 도쿄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아직 소녀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여고생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입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22인 일본의 오오리 아야 선수. 듀스의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낸 안세영 선수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를 직접 본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안 선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스냅 너무 좋고요. 각도 너무 좋고요. 이쁘고요. 다리 길고요. 감동이에요. 막 떨렸어요. 같이 뛰었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배드민턴 천재로 불렸던 안세영 선수는 2년 전 광주 체육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후 실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에만 프랑스 오픈 등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와 리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줄줄이 격파했습니다. 아무래도 랭킹 낮았었는데 세계 랭킹 1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게 좀 기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500위권 바뀌었던 세계 랭킹은 2년 만에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6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은 물론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전경준 전 감독 대행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구단은 전경준 감독이 팀이 어려울 때 감독 대행을 맡아 7승 5무 3패라는 성과를 냈고 팀을 안정시켰다는 능력을 인정받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코치였던 전경준 감독은 지난 7월 파비아노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된 이후부터 감독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71주년 여순 사건을 기리기 위한 제1회 전국 창작가요제가 이번 주말 순천에서 열립니다. 순천시가 기획하고 여수 MBC가 주관한 이번 가요제는 오는 23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리며 지난 16일 예선전을 통과한 7팀이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가요제에는 서울과 울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티스트들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시민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김병호 위원장과 황순경 유족회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등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이채익 위원장을 방문했습니다.